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제가 보는 시장, 제가 봤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제가 4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강후약 장세가 연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월 달 막 중반까지 갈 때만 해도 과연 이 조정이 나올까?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 연출됐지만 결국에는 어땠나요? 예, 후반 들어가지고 세게 하락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강후약의 장세가 연출됐죠. 네. 자, 5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5월 달 제가 봤을 땐 전약 후강의 장세가 연출될 거예요. 일정 부분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하락할 거야. 공매도 주요 종목들 많이 하락할 건데 예상은 했지만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닥 기분은 좋지는 않으셨죠? 괜찮습니다. 조정이 있어야 또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면 또 수익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 그 주린이라는 분들이 주식시장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막 돈을 더 늘려가지고 배팅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푸념 듣기 바빠요. 주식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건데 작년에는 조금 유난히 이상한 쪽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착시를 줬어요. 주식 별거 아니네. 주식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는 장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다 코가 빠져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서둘 다 안전은 뒤로 젖히고 자, 우리가 시장을 하나하나 좀 풀어 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 0.66%,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이상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지만 거래소에 큰 종목을 쳤다기보다는 이 코스닥 쪽으로 종목들을 마구 아주 시원하게 공매도 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착시 현상을 줍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그래도 거래소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시총 1등, 2등, 4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를 차지해요. 거래소에 9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 달랑 세 종목이 지수의 30%를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가 시장 지수를 볼 때는 항상 착시 현상을 주고 뭔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때가 많아요. 이 세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세 종목이 오늘 견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외국 시가총액 거래소 상위 종목 중에 한번 등락률을 보면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12% 빠졌어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한진칼, 두산중공업 이들 종목이 8%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CS윈드, 셀트리온 이들 종목이 6% 빠졌습니다. 자, 우리 이 셀트리온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셀트리온이 결국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위에 이렇게 턱턱 들어가 있죠. 턱턱 들어가 있는데 결국 셀트리온이 이렇게 공매도의 주요 타켓이 되게 되면 결국 코스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코스닥 보면은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부분 눌러 앉아 있는 게 뭐예요?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요건 게임주, 요거는 또 어찌 보면 2차 전지, 그다음에 HLB, 알테오젠 이렇듯 좀 시가총액 윗단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5G 반도체, 이들 우리 코스닥을 지탱해주는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힘을 못 썼어요. 결국 힘을 못 쓴 이유는 공매도로부터 이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전부터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일단 뭐 한가 간 건 빼고 휴마시스, 최근에 휴온스하고 휴마시스 이들도 엄청나게 하락했죠. 에이스테크가 오늘 마이너스 12%예요. 그다음에 말도 많은 또 헬렉스미스도 마이너스 10%, 현대바이오 시젠 이들도 마이너스 8%, KMW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결국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군 쪽에서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할 때 어때요?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조금 추정해가지고 매매하려고 하죠. 그럼 기관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은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건 개인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워. 니네들 결국 신용 물량 나오고 또 거기서 투매 나오고 누군가가 낮아빠졌을 때 기관 외국인들은 그 종목이 일단 괜찮은 종목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공매도 시작할 때 가장 이야기했던 게 밸류에이션이 높니 낮니? 아마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보고서 공매도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 기업 가치 대비 얘가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방송에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 주가의 위치 안 보고 그냥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매수를 할 때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 5% 사면은 괜찮아요. 5% 물리면 어지간하게 빠져도 물 타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그냥 20% 30% 사니까 어떻게 돼요? 30% 산 종목을 어디 가서 어떻게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준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닌데 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없거든. 결국 한정된 자금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부터 할 때는 작게 들어가야 돼요. 결국 내 욕심에 처음부터 한 방에 훅 들어가 버리면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결국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왜 하세요 하면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기 이전에 이 주식으로 인해 어떨 때는 또 건강도 잃게 돼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주식을 하는데 뭔가 공격적으로 하고 위험을 많이 담보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주식은 길게 가야 될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모든 거를 결과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땐 하락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하락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일단 하락이 일정 부분 보였을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2번, 3번 고민하고 추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비중을 확대해서 들어갈 때는 또 한 번 실수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공매도의 주요 타켓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움직임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 셀트리온, 신풍제약, 헬릭스미스, 시젠 이들 종목들
어찌 보면 작년에 화려했던 종목군들인데 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고평가가 됐고 안 됐고는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 공매도는 외국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물고 늘어지거든. 오전만 해도 기관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수하려고 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근데 막판에는 에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같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거래소도 좀 낙폭을 키웠는데 여튼 공매도 이 부분은 그럼 계속해서 하락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업종 차트 과거 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공매도가 그동안에 두 번, 요번까지 세 번이었죠. 첫 번째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우리 공매도를 했습니다. 2008년도 공매도 해가지고 이때 2009년 6월 달에 6월이 언제냐? 요 2009년 5월, 6월. 자, 이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됐거든요. 그럼 위아래 변동성이 그럼 뭐 6%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이제 2011년도였어요. 그럼 2011년도 이제 11월 달에 또 다시 재개됐어. 그러면 10월, 11월. 이때는 마이너스 7%까지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11월 달에 위아래 변동폭이 한 9%. 그 다음 달도 조금 더 영향이 있어서 또 위아래 변동폭이 9%. 뭐 요 정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하기야 뭐 지수로 9% 빠지면은 좀 경계해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 8%에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반등 나왔다가 얘가 더 떨어지게 되면 또 1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15% 빠진다라는 건 종목에서 봤을 때 어때요? 거의 20%, 30% 빠지죠. 그러면 20, 30%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목별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우 공포스럽지, 투매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 투매 거기서 외국인 기관은 쭉쭉 다시 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런 공포 구간이 오히려 저점되면서 아리꼬리 달고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시장 심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지. 결국 과거에도 보니까 이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우려스러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현 자리에서 우리 공매도 위치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이 좀 심하게 빠졌으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하회했죠. 얘 같은 경우는 유독 공매도의 타켓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최근 이 저점에서부터 그 올라간 거 이거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딱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955까지는 일단 열려져 있어요. 60선 이거 금방 깨죠. 금방 깨고 조금 더 뭐랄까 미증시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증시가 더 하락하게 되면 얘 아마 920 아주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877까지.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쌍바닥 만들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빠질 건데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허나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955에서 멈출지 아니면 920에서 멈출지 아니면 그 이전인 877까지 내려갈지 그것은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면 나름대로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한번 테스트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은 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얘도 요거를 좀 나눠보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와요. 얘는 내가 봤을 때 3070 여기까지는 일단 요번에 열어놔야 되고요. 얘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3000 거기까지 오면서 뭐랄까 지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 미증시의 흐름 좀 보면 우리 증시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게 S&P 500입니다.
우리 S&P 500 보면은 차트 흐름이 굉장히 뭐랄까 좋아요. 좋은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제가 항상 고점 자리에서 RSI를 우리가 잘 체크하자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얘 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고점 만들어줬죠. 만들어줬으면 RSI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RSI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얘가 이 고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1주든 2주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얘만 그러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고점은 안 쳤지만 이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RSI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횡보하는 이 힘이 그닥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얘네가 횡보해 주면은 우리 시장도 아마 뭐랄까 거래소 같은 경우 60선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뚝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이 나스닥 캔들이 그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여기가 뭐예요? 고점 만드는 자리였거든. 이 고점 만드는 자리인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 주가가 그러면 고점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갔죠. 근데 RSI는 어떻게 돼요? 푹 떨어졌단 말이야. 푹 떨어진 것까지 좋은데 결국 음봉 4개 나오고 여기서는 머리가 큰 음봉 나왔죠. 이 밑에서는 또 올라갈 것처럼 해다 못 올라가고 또 윗꼬리가 달았어. 그러면 일단 나스닥 캔들 차트만 봤을 때는 얘는 조정 차트예요. 조정 차트.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미 증시가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면 우리 증시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5G는 일단 좀 물렸다면 갖고 계셔요. 거기다 대놓고 추매하지 말고. 지금 시장은 의외의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의외의 종목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오늘 같은 날 왜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일단 조선주는 오늘 좀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 쪽으로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좀 소외시했던 뭐 그런 종목까지 해. 지금 2차전지, 5G 얘네 대세고 뉴스에서 나오는 게 얘네들 얘기밖에 없는데 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얘네들이 가장 철저하게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거지. 결국 왜 배제되느냐? 1차적인 건 얘네가 밸류가 많이 높아요. 작년에 많이 해 먹었거든. 해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다시 매매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필요한 종목군으로 일단 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은 의외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자 우리 한번 종목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이런 건 나중에 보고 자 지금 시장에서 경협주들이 의외의 반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난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미 정상 이전에 자꾸 뭔가 우리가 전단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또 우리 경찰청에서 뭐 막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 쪽에 호의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죠. 결국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1년 북한하고 뭔가 마지막 딜을 하고자 하는 게 좀 종목에서는 보이고 결국 이들 종목이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라는 건 큰 손들은 그쪽으로 일정 부분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협주들 어지간한 종목들 한번 다 보셔요. 차트가 굉장히 예뻐. 그러면 지금 자꾸 윗꼬리 달고 이러한 부분은 한 가지 결국 한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뭔가 물리적인 충격을 줬을 때 하락하는 정도를 봤을 때 쐈는데도 하락하고 바로 반등 조금 이쪽으로 매수세가 쏠린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빅텍이라는 종목 보면 이 빅텍도 차트가 나름대로 예뻐요.
보면은 이 나름대로 60만 가면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여 60에 모이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60에서 올라갔다 또 떨어지겠죠. 결국 이 빅텍 같은 경우도 그냥 어찌 보면 북한에서 좀 격앙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 한 번씩 올라가면서 가는데 얘는 연속성이 없잖아요. 차트가 윗단만 가면 맞는데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촉촉촉 올라간다며. 그러면 얘 지금 차트가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오히려 한번 조정 주거나 강하게 음봉 나오면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은 조금 내려놓고 그들을 그렇다고 어차피 손절도 의미 없어. 왜? 걔네들도 언젠가 또 반등이 나오게 돼 있고 이러한 섹터들이 무한정 가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타이밍에 이용해서 이런 쪽도 포트에 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5G, 반도체 이네들은 기다렸다가 저점 만들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얘네들이 먼저 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내 거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번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요. 일단 공매도가 오늘 처음 딱 시작했더니 여지없이 이 제약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좀 뭐랄까 밸류가 높은 종목들한테 타겟이 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하방 쪽으로 만들 거라고 보고요. 결국 중심은 미증시예요. 미증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차트가 그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했고 그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위에서 8% 내려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 나오는데 미증시가 더 세게 내려가면 일단 15%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반등 쪽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종목 우리 한번 또 봐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뭐 이런 경협주 같은 것도 경협주 같은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경협주 이들 섹터도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섹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결국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셀트리온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뭐 답 없죠. 뭐 그냥 우두둑 떨어져 버리니까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 빨간색 나올 때마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얘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일단 거놨네 예쁘게. 최근에 얘 지금 보면은 아주 예쁘게 내가 거놨는데 언제 이렇게 했나? 자, 이 고점에서 지금 떨어진 게 어때요? 거의 뭐 3분의 2 다 떨어지고 이제 얘는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주봉상 120선이에요. 주봉상 120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추매해가지고 한번 세게 반등 나올 때 한번 빠져나오자. 이게 전략일 것 같아요. 자, 결국 이런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쳤으면 끝까지 치느냐? 아니에요. 또 일정 부분 올라가게 하면서 시장을 끌어가야 돼.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형주도 포트에 담아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 끝나버렸네요. 자, 잠시 후 6시에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 5월달 1원장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거 착안하시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